Yeah, I was working, yeah, so 7 days a week, sleeping in the factory. I worked everywhere I worked in the paint shop, general assembly, body shop. You ever worry about yourself imploding? Like it's just too much? Absolutely. No one should put this many hours into work. This is not good. And people should not work this hard. They should not do this. It's very painful. Painful in what sense? It hurts my brain and my heart. It hurts. This is not recommended for anyone. I just did it because if I didn't do it, then Tesla, good chance Tesla would die. I don't think you'd necessarily want to be me. It's very hard to turn it off all the time. It doesn't stop.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야근하시면서 지금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면서 퇴근하는 자신에게 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성공이 있을 것이고요. 그 성공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 왜 나에게만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속되고 있는가, 터널 밖에 빛이라는 건 있는가, 빛이라는 게 없어 보인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는데 터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터널을 왜 뚫죠? 터널을 빨리 가려고 뚫는 거잖아요. 근데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혹은 기차 타고 가면서 터널을 꼭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터널을 왜 만들죠? 터널은 목적지까지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암흑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을 안 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터널을 안 뚫는다면 그럼 여러분 삥 돌아서 가야 되겠죠. 아마 철로를 건설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도로를 건설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잖아요. 빨리 가려고. 근데 산을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삥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꾸불꾸불 삥 돌면서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철로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철로와 도로가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드는 것은 빨리 가라고 터널을 뚫는 거죠. 그런데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짙은 어둠과 암흑만이 존재하죠. 그 터널 밖으로 나가는 빛이 반드시 비출 것인데 그 터널 속에 있으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흑 속에 있고 어둠의 터널 속에 있어요. 힘들죠. 많이 외롭기도 할 거고 많이 괴롭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은 터널 속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목적한 바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산을 몇 개 타고 넘어가다가 포기하고 말 거예요. 암흑 속에 있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공의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보라보라님 오셨는데 보라보라님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클린마미님 예도 말씀드렸죠. 클린마미님한테 얼마 전에 또 메시지가 와가지고요. 요새 또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또 울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기도 하고 그러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둠은 끝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터널 밖으로 나오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그 길이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 포기하니까. 그걸 극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네, 보라보라님, 자꾸 울어요. 네, 울지 마시고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제일 빨리 도달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 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어두운 터널 통과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더 험준한 산을 넘어야 돼요. 못 넘어요. 그렇게는 못 간다고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고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터널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은 뚫어야 되는 겁니다. 어둡지만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길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비유 자체가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이 터널을 돌아 나간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지르고 투자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견뎌나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하나, 둘, 셋, 넷 찾아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도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극복을 하고 이런 길이 있구나.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네. 그런 때도 있었지. 잘 극복이 되었네. 이제 내가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했잖아. 이제는 이걸 가지고 훨씬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죠. 버퍼링남님, 매일 투자 공부하는 게 맞나 싶어요. 다음 투자할 때까지 그냥 놀까요?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마치 지금 별동대 TF 지금 모여가지고 새로운 수익형 투자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임장 나가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필요할 경우엔 직접 해보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처럼 이자라든지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을 거잖아요. 보라보라님은 예전에 임대주택에 계시다가 자유의 길을 택하면서 밖으로 나오신 건데 지금과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은 제가 수차 강조하지만 사업을 안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우리 회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죠. 고시원 창업하신 12명의 회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들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게 사업이 되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사업자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닥치면은 궁하면은 통한다고 쥐도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쥐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인생에는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은 세상 편하게 누워있다는 겁니다. 아마 정체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부를 얻으면은 끝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더 큰 사고를 치죠. 더 큰 사고를 치고 또 힘들어해요. 또 사고를 치고 힘들어해요. 궁하면 통하고 궁하면 두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죠. 두드리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거의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기운 내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요. 힘들어하는 마음은 반복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은 계속 땅굴 파고 늪으로 들어가기만 할 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뒷걸음질 치고 그만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해결이 되거든요. 역전세 문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 비슷한 심정으로 같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터널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표한 바위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 산을 뚫는 거, 이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자. 터널 속에 어두컴컴한 빛이 하나도 없는 터널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워하지 말자. 지금 오늘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터널을 몇 개를 지나고 나면은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를 이룬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영상 찾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길을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파괴되고 심장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Yeah, I was working, so 7 days a week, sleeping in the factory. I worked in the paint shop, general assembly, body shop. You ever worry about yourself imploding? Like it's just too much? Absolutely. No one should put this many hours into work. This is not good. And people should not work this hard. They should not do this. It's very painful. Painful in what sense? It hurts my brain and my heart. It hurts. This is not recommended for anyone. I just did it because if I didn't do it, then good chance Tesla would die. I don't think you'd necessarily want to be me. It's very hard to turn it off all the time. It doesn't stop.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그렇게 살아가느니 그냥 편하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결국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은 생활비가 크게 들겠습니까? 거주비가 크게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때로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걱정 없는 평안한 삶, 그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결국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도 택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지금도 어렵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자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하고 싶고요.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저에게 포기라든지 그런 건 없을 거잖아요. 좌절, 절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극복해야 되는 거죠. 매일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어떻게 돼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녹화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가족들까지 다 부동산도 다 팔고 털어가지고 빚을 갚았는데도 평생 갚지 못할 빚이 남아있으니까 다리 밑에 판잣집을 짓고 거기서 그 많은 대가족 20명이 넘었죠. 그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하고 매일매일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하죠. 이거를 견뎌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내가 아무리 안 돼도 전쟁통에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냐. 전쟁통에 나가가지고 총 들고 싸우면서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많다 한들, 사업에 실패했다 한들, 불이 나서 사업장을 다 태워먹기도 했었고요. 건설공사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백억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에 빠졌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쟁 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내 인생이.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죽진 않잖아. 다시 일어서서 일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채무는 갚아나가야 되겠다.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또 일하다 보니까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로 쌓여가지고 정부 발주공사에서 이 사람은 엄청난 신뢰를 가지게 된 거죠. 손해를 보면서도 빚을 지면서도 공사를 끝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신뢰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건설 영역에 들어갔을 때 정부 발주공사를 따게 되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았는데 그 빚을 5년 만에 갚아버렸죠. 그리고 제가 정주영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디벨로퍼가 되면서 여러분들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찌게 빌어서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난 역경이 없었다면 성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 고난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난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이 지나온 과정들을 쭉 돌아보세요. 거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만 연속되어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착하게 살자님, 사랑하는 식타님, 오늘도 목소리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서로 축하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도 순탄한 길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성공은 어디에도 없고 쉬운 길로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유행을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월 1,000을 번다, 2,000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서 그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부자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토브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역전세 문제로 마음이 쪼그라져 있던 저에게 위로의 눈물을 주셨던 자유지성님과 멤버십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유지성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는 부자가 된다 100번 외쳐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편하고 뭔가 평온한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장 발전이 더 없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성장 발전은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시련에서 오는 겁니다. 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이 있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평온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부에 이르는 길을 빠른 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아시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되게 불행하잖아요. 빨리 타는 불은 빨리 꺼지는 거고 쉽게 얻어진 부는 쉽게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폄하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때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때려요? 할 수 있다님 지난 2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할 수 있다님 요즘에 어떠세요? 얼마 전에 성공일지 보니까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에 속이 쓰리지만 이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쓰셨던데, 할 수 있다님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나니까 빛이 왔죠? 빛이 옵니다. 할 수 있다님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지만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있다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자책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시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시기를 잡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꼭지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견디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견디는 게 성장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거다. 그 극복의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들을 알게 되고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게 되고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거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부의 길을 본다는 거잖아요. 얘기 수차례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산 시기가 좀 운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산 시기보다 자산의 가격을 보니까 그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나는 투자를 못하고 내가 왜 투자를 했는지, 내가 왜 욕심을 부렸는지 끊임없이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난 안 돼. 난 쓰레기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될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이 투자 한번 했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면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쓰레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합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투자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투자에서 100점 100승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님 말씀도 드렸잖아요. 기사 찾아보세요. 투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돈을 잃은 사람, 작년에 손정희 회장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투자가 잘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가 그렇게 잘 안 됐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하하고 자책하고 때리고 여러분을 미워해야 하는 거냐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투자 실패했다고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때리냐고. 내가 나를 사랑을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사람이 투자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일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승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한테 학대당하고 쓰레기 취급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해낼 수 있다고 길을 찾는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걱정이라는 거는 안 된다는 마음을 기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된다는 마음을. 저도 얼마 전에 아랫집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아랫집에서 이제 물이 줄줄 샌다고 천장에. 아이 누수 문제가 제일 힘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이제 저가 이제 위층인데 거기 이제 전에서 이제 새가지고 아랫집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바쁘기도 해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좀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구조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입자하고 통화를 해보고 제가 또 그냥 아랫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입자한테 좀 선물 공세를 했어요. 선물 공세를. 이제 세입자를 막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너무 잘하시고, 세입자께서 계시니까 제가 지금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 갔다 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잘 소통 좀 부탁드리고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좀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선물을, 커피 쿠폰을 몇 개 드리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또 커피 쿠폰 드리고 또 녹음본 보내주시면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공세를 좀 했거든요. 선물 공세를 했는데 이 세입자께서 처음에 내가 소통할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소통할 때는 상대방이 나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자꾸 주인한테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지방에 있다니까요. 내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세입자를 잘 움직여 보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제가 처음에 커피 쿠폰을 보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관리사무소랑 통화한 거 녹음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와, 그런데 이 세입자가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칭찬해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핵심만 딱딱 짚으셔가지고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래층하고도 한번 이런 녹음 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보셔라. 제가 아래 있어서 죄송하다면서 또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아래층하고 또 소통을 한 거야. 근데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야. 이분이 다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여자분인데 말을 너무너무 조목조목 얘기를 잘하시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위의 귀책이 아니고 구조 문제일 수 있다고 분명히 녹음에 들으셨죠, 이러면서 구조 문제인지 우리 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 구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위에 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제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조목조목 해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도 얘기하고 그 시설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얘기하고 아래층하고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막 아래층에서 난리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쏙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 듣고서 이제 이거 천장 누수는 그거 전체를 다 해줘야 되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이게 물 먹었으면은 이거 좀 고민인데, 이거 석고보드도 갈아달라고 하면은 이 고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지방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칭찬해드리고 임차인에게 좀 뿜뿜을 해가지고 이분의 도움을 받자 해서 이분께 좀 선물 공세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저는 뭐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구조의 문제처럼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래층이 왜 우리 지금 구조적으로 물 떨어졌는데 관리사무소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걱정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야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해서 또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통해서 살 길을 찾으니까 또 이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완전히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라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뭔가 이 걱정을 하게 될 때 이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먼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다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거든요. 몇 개를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세입자하고의 소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역전세도 여러분만 역전세가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역전세가 있죠. 모두 역전세가 있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물리는 거는 필연이고요.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고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잘 골라서 잘 견뎌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엔젤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니 걱정 뚝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자, 미실님도 얼마 전에 누수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우리 다 같이 미실님을 위해서 해결된다고 박수 쳐줬잖아요. 격려해주고. 자, 미실님 해결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라보라님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련님 중환자실에 갔는데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해가지고 잘 회복됐다고 얘기해서 우리 같이 축하를 했고요. 미실님 해결 잘 됐죠? 네, 미실님 해결하셨습니다. 미실님 공사도 하시고 직접 공사도 하시더라고요. 됐습니다. 네, 해결됐습니다. 아 라고 느낌표 쳐주셨네요. 네, 미실님 대단한 분이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처했을 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달려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하는 거는 미실님이 1등이에요. 미실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네, 미실님 누수공사도 직접 했더라고요. 그 바닥에 보면 물 내려가는 그 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를 완벽히 잡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불러가지고 진단하고 어떻게 할지 솔루션을 발견한 다음에 직접 공사를 해가지고 누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엔젤님도 역전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인내하고 견뎌나가자.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그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게 사실은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터널 통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터널 통과할 때는 어둡고 침침하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터널 통과하지 않고 무서워서 되돌아가지고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은 더 힘들어요. 그럼 다른 길은 쉬울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산을 뚫고 들어가고 터널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견디고 인내해 나가자는 거죠. 무서울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 잡고 같이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어두운 터널에서 손 잡고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덜 무섭잖아. 지금 우리 같이 와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사연 나누고 하는 것들이 같이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작년 재작년에 암호합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채팅방에서 서로 인증하면서 아우성 쳤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 잘 견디고 좋은 날이 오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 타자는 자산시장 영역에서는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전세시장의 가격이 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 힘드신 거 잘 견디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두운 터널이 있을까요? 이 터널 언제 끝나요? 어두컴컴하고 무서워요.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터널 뚫고 가야 부의 길이 제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터널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터널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어두운 터널 뚫고 들어가야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나 편하게 불을 얻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들어가시라는 거죠. 단 손잡고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걸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는 것이죠. 마시모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라.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았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내자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 담아가지고 같이 박수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운을 내라고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결단했던 시기가 정확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조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그 자책당하고 학대당하고 회초리로 자기 자신을 때리고 그렇게 폄하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낮게 저평가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건 지금은이지.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다독여주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고 내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기운드리고 싶어가지고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쭉 다 아이디 올라오는데 이분들 다 투자해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님, 이미 주선아님은 눈부시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선아님이 그 투자의 길을 안 걸었다면은 지금처럼 자산의 규모와 투자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었나요? 근데 주선아님도 지금 역전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 물건이 주선아님 거의 20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제가 이렇게 터널 얘기하고 여러분들 힘듭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투자가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예요. 부의 그릇이 커졌다는 겁니다. 뭐 다른 채널에서 주식 투자 채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는요, 자산 규모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여기 있는 회원님들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도를 많이 하고 투자를 용기 있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힘든 거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년 뒤가 됐어요. 1년 뒤가 되면은 우리가 아야 소리 안 하고 있을까요? 1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2년 뒤는요? 3년 뒤는요?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보고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이러면서 성장 발전하면서 계속 성공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부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일 뿐인 거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부의 그릇만 커지는 거야. 부의 그릇만. 똑같다니까? 지금 힘들지요. 5년 뒤에는 또 힘들어요. 왜? 5년 뒤에는 부의 사이즈가 더 커졌거든. 당연히 힘들지요. 힘들지 않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요. 아무 자산도 가지지 말고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사카모토 료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다. 무엇을 이룰 겁니까? 편하게 살려면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고통도 없을 거야. 반면 성장 발전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자체가 없으니까 퇴보하거나 후퇴하거나 정체된 삶에 빠져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인생을 별로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부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데 부의 그릇이 커지니까 계속 고뇌는 있죠. 그리고 그 고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걱정 없으려면요, 보라보라님 말씀처럼 그냥 가난하게 살면 돼요. 국가가 주는 보조금 받으면서 임대주택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지금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인 건데 이 고난이라 함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기 100m에 이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려고 투명인간이 앉아있어. 투명인간. 그게 되게 웃겨요. 확실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보이지 않아.
언제나. 아니, 확실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것도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운이라는 거는요, 100m 꼬린 지점에 투명인간으로 앉아있어. 투명인간으로.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달려가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딱 보면 불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 중도 탈락하는 거지. 불확실한 거는 포기하거든. 근데 불확실한 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게 100m에 있어요. 100m에. 그런데 안 보이다 보니까 그 100m 지점에 있는 그 성공의 신이, 부의 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딱 90m 갔어. 다 왔잖아. 10m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앞에는 결실의 운을 주는 형체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100m에 앉아있는 신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조금만 더 노력해. 조금만 더 힘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낙담해가지고 다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너 여기까지 왔잖아. 10m만 더 와. 힘을 내. 라고 이야기는 안 해주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신은 10m만 더 와. 10m만. 그런데 90m에서 고꾸라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그만할래요. 픽 고꾸라지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신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조금만 더 걸어오면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안 보이니까 힘들지. 불안하지. 될지도 모르겠지. 확신도 없지.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꾸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만 피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안 보는 게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100m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공을 주려 했던 그 운이 모습을 짠 나타내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준다는 거죠. 수고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어떻게 해냈니? 참 대단하다. 그게 안 보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안 보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모든 가진 애를 다 쓴 사람이 그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거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신이에요. 100m에 딱 앉아있는 신이야. 여러분처럼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인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고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니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난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포기하고 낙담,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신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 답은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야.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남 탓도 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은 맨날 부정, 분노에 남 탓만 해.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운이 안 올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을 보듬어주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때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보라보라님이 그랬잖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친구들이 매 한 가지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거야. 뭐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만난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를 무한 긍정의 정신으로 극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내 문제도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니까. 의지가 용솟음 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두 가지예요. 어두운 터널 뚫고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터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완전 반대로 얘기해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라. 제일 빠른 길이다. 터널 뚫고 안 가면 어떻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건데. 당연히 외롭고 무섭지. 두렵고 걱정되지. 나 터널에 갇히는 거 아니야? 한사태 나면 어떡하지? 저 터널 끝에 막혀있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은 또 길이 막혀있는 거 아니야? 엄청 무섭죠. 뚫고 가라는 겁니다. 기차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 터널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세요. 이 터널 지나는 거 뭔가? 이 어두운 터널 지나는 거. 야, 이건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야. 이걸 뚫고 들어가야 내가 목적지까지 제일 빠르게 도달할 수 있거든. 이걸 무서워하면 안 돼. 이걸 거부하지도 마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안 들어가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의 터널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때릴 만큼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늦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죠? 토리별님 밤에 야근하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일을 한다. 지금 11시 16분인데도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대견합니까? 이 늦은 시간에.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존경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나의 가족을 그리고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여해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의 힘은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그 기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톱니바퀴들이 다 하나하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올려주시고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1대1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감사하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자. 잠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자책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자.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수고했다.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자.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잘한다는 생각만 하자. 착하게 살자님, 터널이 길지 않길. 엄청 큰 산이 있어. 그 산을 엄청 큰 산을 뚫고 가려면은 터널이 길어야 될 수도 있죠. 길지 않길 바라지만 길 수도 있다.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터널이 기니까.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그 산을, 그 엄청난 산을 넘어서 가려고 하면은 그건 더 힘든 거죠. 크리스도님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터널이 길수록 그 산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을 거예요. 길수록 더 높은 산을 여러분들은 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목적한 데 도달하려고 하면은 힘들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걸? 야,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넘지? 저 정상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상에 가는 게 그냥 됩니까?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상에 있지. 그럼 여러분들 누가 비행기 태워줘가지고 정상에다가 헬리콥터 여러분 태워가지고 딱 떨어뜨려 주나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멀어 보입니까? 근데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야 정상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마음만으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정상까지 도달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이 텔레포테이션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한 발 한 발 꾸준히 걸어 올라갈 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절벽은 또 얼마나 가파르겠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고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터널 들어가는 것도 무섭죠. 그 산을 넘는 것도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험준한 산을 넘는 것보다 터널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거예요. 산으로 길을 안 내고 터널을 뚫는 이유는 그것이 더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터널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터널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왜? 빠른 길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건이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늦게 퇴근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맞아요, 미실님. 터널로 가도 힘들고 산을 넘어도 힘들어요. 차라리 좀 어둡더라도 짧은 터널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거를 도로 가는 여정에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친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운은 이런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운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최고의 운이 올 것이고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